자,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스포츠 지도사. 이제 오늘 스포츠 심리학 과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수행할 수 있을 필수적인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2015년도 스포츠 심리학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심리학의 단계적인 변화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단계적이다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으로써 이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신체 활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준비 전 단계,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싫어했는데 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단계 모형이에요. 자, 준비 전 단계라고 되어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운동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틀린 게 되겠죠. 아직은 준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 되겠습니다. 자, 계획 전 단계랍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뭔가 마음의 자세는 잡은 것 같아요. 계획만 아직 안 된 것 같죠.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내에도 운동을 할 의도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즉 계획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뭔가 이렇게 할 의도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제 뭐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계획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내에도 아직은 할 의도가 아직 없는 거예요. 즉, 계획을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획 단계죠.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계획이니까.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내외 운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6개월 내기 때문에 아직은 운동을 안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단계가.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죠.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아직 않는 것 같아요. 준비니까 1개월 내에 운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미 계획까지 끝나고 이제 뛰기 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 딱 끝내고 규칙적으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뭔가 앞으로 내가 1개월 내 뭐 다음 주 정도부터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라운 먹은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 심리학의 이제 단계적 변화 모형.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을 먹고 뭔가 운동을 하고자 이렇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하는가 이거를 알고자 하는 모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단계였기 때문에 준비 단계는 1개월 이내에 운동을 할 의도가 있는데 아직 이거보다도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번이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요소도 있고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또 사회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심리적인 요소들이 운동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기 유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인이 어떻게 해서 동기가 유발돼서 스포츠 활동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를 유발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 분야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상담 기술 및 방법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운동 수행을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상담 기술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번 같은 경우는 체육행정의 정책을 수립한다. 자, 정책을 수립하는 분야는 이제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심리학 분야도 관련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심리학적인 요인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연구자 과제로 포함하기에는 좀 어렵다. 약간 좀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야는 주로 이제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분야가 좀 주요 연구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안은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불안을 감소시켜야만 우리가 운동 수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 스포츠 수행을 우리가 최고로 스포츠 수행을 올리는 데 있어서 불안 때문에 운동 수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분야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운동 발달 있죠. 그 스포츠 심리학 그 분야 중에서는 운동 학습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이라는 분야가 있고, 운동 제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운동 발달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나머지가 다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이 발달한답니다. 운동이. 태아기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아기는 태아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할 때까지도 사람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지속적인 과정을 운동 발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발달은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사람은 연령 말고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년기인데도 청년들보다 더 좋은 신체 능력을 가진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기지만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연령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발달은 운동 연습에 의해서도 발달을 하지만 서만 결정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말이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연습을 하게 되면 운동이 발달을 하죠. 발달을 하는데 서만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발달의 속도와 범위는 개인별로 과제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발달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과제가 어떤 과제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물론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뭐가 한정되고 제한된 듯한 느낌을 드는 것들이 틀린 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인 공격을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격한다 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격성은 인간만이 아니고 일반 여러 가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맹수들도 공격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맹수들이 아닌 일반 뭐 초식 동물들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공격성은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본능 이론입니다. 본능 이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는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은 인간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격성을 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본능 이론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본능 이론입니다. 본능 이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좌절됐을 경우에 공격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는 배운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성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됐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다라는 이론이고, 인지행동이라는 거는 생각함으로써 뭔가 공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 구조가 바뀌어서 공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인지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만
용어만 우리가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의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